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리딩 클래스 프로젝트 계획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다른 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각 팀마다 어떠한 특색과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팀은요,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피해 예방과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뭐 전화라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각종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또 기타 카톡과 같은 메신저를 활용을 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어떠한 뭐 위계 이제 법률 용어로 이쪽에 사기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사기로 이 뭐 예금을 인출한다라든가 아니면 현금을 따로 보관시키게 함으로 해서 그거를 이 송금 받아 가지고 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미 보이스피싱이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는 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도 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이 사기 범죄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기업 적으로 점조직화 한 거는 최근 한 15년 요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많은 피해 사례들이 속출을 하자 이러한 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 팀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는 각종 뉴스 매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여러분 이 일상생활에 있는 뭐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피해를 최소화할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각각의 유형별로 그리고 또 어떤 주로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 피해는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뭐 10건 20건 중에는 간혹 한두 건씩 범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0건 20건의 10건 20건의 이 시도 중에서 한두 건이 발생을 했었던 게 실제로 뭐 월간 아니면은 연간 피해 금액으로 하면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언제나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특히 보이스피싱이 뭐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사칭하는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피해 그리고 또 새로운 수법에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 팀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된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이 팀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수법이라든가 실제 사례 그리고 예방법, 대처법에 대해서 카드 뉴스로 제작을 했고 이거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를 이해를 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공이 꼭 무슨 경찰학이나 범죄학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나와 우리 이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이 팀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팀은요. 우리 주변에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팀은 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나 아니면은 가족, 친척 중에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관심을 잘 가지지 않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있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마 뉴스나 아니면은 이 SNS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이 시각 장애를 위한 안내견의 이 마트를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또 특히 안내견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 거부를 했었던 사태,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보도라든가 SNS를 통해서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점점 흔해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 아주 가까이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일상생활 내에서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이들이 이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면서 이를 최소 불편함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지금 현재 점점 이 우리의 연령 구조라든가 그리고 점점 이 사회의 다양한 질병들이, 새로운 질병들이 출현을 하면서 선천적 시각 장애인과 함께 후천적 시각 장애인도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서 약 2019년 기준으로 25만 명이나 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가까이에서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장애인 이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 시각장애인들은 본인이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사실 직접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거라든가, 또 특히 대중교통을 출입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안내견의 입장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겠고요. 또한 이러한 대중교통 내에서도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와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기타 다른 이 대중교통 수단, 또 그 외에 공공도로상에, 인도상에 새롭게 요즘 출현하고 있는 전자 킥보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도처에 위험이 일어나고 자칫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최근에는 지하철 내에 있는 이 화장실 앞에 있는 이 음성 안내 같은 경우도 고장난 경우, 제일 처음에 설치를 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장나지 않았겠지만 이 내구성이라든가 아니면 기한이 지남에 따라서 고장 후 빠른 수리가 되지 않는 것, 그 외에도 스크린도어라든가 계단 등에 있는 점자도 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시각장애인들은 이 비장애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당연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키오스크 사용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키오스크는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한테는 또 다른 사회의 아주 큰 벽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이 활용을 하는 전문 키오스크, 즉 이 음성 지원이 되고 있는 키오스크가 많지 않을 뿐더러 설령 또 음성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누를 때 나는 소리라든가 또 따로 점자가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뉴 선택에 있어서 주변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역시 비장애인들은 잘 느끼지 못했었던 고지서 내에 있는 이 고지서를 알아볼 수 있는 문제라든가, 또 점자 블럭이 도로 곳곳에서 또 새롭게 이 인도라든가 차도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교체하면서 점자 블럭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외에도 각종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식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에 대한 안내가 점자로 지원되지 않는 것 등 우리가 실제 아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의 이러한 영역들이 모두 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가는 곳곳마다 벽에 부딪힐 수 있는 이러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전에 있었던 이 안내견 출입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본인이 책임자가 아닌 이상은 안내견 출입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규정을 가지지 않고 있거나 또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사회의 이 공론을 일으킴으로써 사회 갈등을 일으킴으로 해서 당연히 우리가 수용해야지 될 우리 사회의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보면은 터부시하거나 아니면은 터부시하거나 이를 수용하지 않는 그래서 비수용적인 이러한 현상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에서는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컨셉은 카드뉴스나 또 더 나아가서 이 카드뉴스를 활용한 영상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주제 그리고 또 이게 본인들이 전공을 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에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또 안전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우리 프로젝트하고 정확하게 그 목적이 일치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팀의 프로젝트 계획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네. 자, 이번 팀은 이 바디 프로필과 건강한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준비한 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사실상 우리 주변에 보편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서 각자 집에서 홈 트레이닝, 홈트를 통해서 서로의 건강을 체킹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는 SNS에 본인의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한다라거나 또 이 다이어트 일기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본인의 건강한 몸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본인이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팀에서는 현재 우리 주변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이 바디 프로필 더 나아가서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혹시라도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또는 잘못된 식단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한 몸이 아니라 건강을 망치는 생활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과 운동 방법을 제공하는 이러한 이 프로젝트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요즘 세대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는 이러한 최근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뉴스에 보도된 이러한 각종 바디 프로필에 대한 현상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과정 또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식이요법이라든가 아니면 다이어트로 인해서 호르몬 불균형, 기타 수분 조절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혹시나 잘못된 다이어트와 잘못된 바디 프로필 준비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이 방법들을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바디 프로필이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본인의 다이어트 방법이라든가 본인의 바디 프로필 준비와 관련돼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본인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고 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웃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의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이 팀은 카드뉴스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 카드뉴스의 구성은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는 이유라든가 사례, 그리고 다이어트라든가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힘들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체험을 포함을 해서 주변에 SNS에서 공개된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다이어트 일기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제점이나 후유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내용에 삼을 계획을
같이 내용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본인들의 바디 프로필 준비라든가 아니면 다이어트의 잘못된 방법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고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의사들의 어떤 발표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이어트 방법 그리고 바디 프로필 준비 방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팀은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실제로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는 이 사례자의 인터뷰를 사례자의 이러한 이 경험을 인터뷰의 형식으로 해서 어떠한 식단, 어떠한 준비 기간, 또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이나 몸의 변화, 기타 부작용들에 대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이러한 다이어트와 바디 프로필 준비 과정에 있어서 이 목적이 뚜렷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의 원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도 구체적인 이 프로세스를 과정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이라든가 시사상식, 기타 건강 정보를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다이어트의 방향 또 바디 프로필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 바디 프로필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팀원들의 의견이라든가 각각의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 팀에서 이 모았었던 자료를 뭐 논문을 포함한 각종 건강 정보들과 서로 매칭시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개선하고자 하는 이러한 다이어트와 바디 프로필 준비 과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분명 큰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여러분들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다이어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뭐 남녀 불문하고 모두 다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 비대면 사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홈트라든가 이 개인의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점에서도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컨셉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요. 이 가스라이터에 대해서 이 카드뉴스의 형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겠는데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뭐 물리적인 협박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심리적인 이 조정을 통해 가지고 또한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생활 반경이라든가 그 사람의 의지 이러한 것들을 조종하는 이러한 형태가 가스라이팅으로 최근에는 스토킹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우리 주변에 또 최근 시사 뉴스에 간혹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또 명확한 개념은 어떤지 또 타인의 이 다른 사람의 심리적인 조정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으로 해서 물론 여기에 이 직접 본인이 해당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극소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와 유사한 또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가스라이팅의 어떠한 이 부분적으로 본인이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체킹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주제를 이 팀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스라이팅이 정말로 자가 진단을 통해서 본인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
라고 생각이 된다면 결국은 이 가스라이팅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자존감을 확립시키고 본인의 의지에 맞춰 본인의 행동과 생활 반경을 독립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이 팀은 가스라이팅과 관련돼서 카드뉴스의 형태로 했고, 또한 이러한 카드뉴스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가스라이팅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뉴스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뉴스 포맷 형태로 제공을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각종 이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이라든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바디 프로필이라든가 아니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계획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각각의 계획서가 어떠한 성적의 ABCD 어떠한 상중하를 떠나 가지고 각각의 주제와 각각의 컨셉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다양한 형태로 표출을 하고 다양한 컨셉으로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하나하나의 프로젝트가 모두 다 의미 있는 과정이고, 또한 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즉 나와 우리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명히 아주 좋은 본보기와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계획서, 그리고 또 계획서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시안이나 최종안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컨셉, 또 다양한 주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다른 팀들의 케이스를 함께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 그동안의 주제와 여러분들이 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놓은 다양한 컨셉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이 다른 팀들이 준비했었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컨셉별로 구분해 놓은 동영상 강의를 함께 시청하시면서 역시 이러한 프로젝트를 먼저 준비했었던 다른 다른 클래스의 성과물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획서 단계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SNS라든가 전화, 문자, 백석톡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기 바라고, 기타 사이버 캠퍼스의 Q&A 게시판을 통해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이어서 지난 학기에 했었던 프로젝트 팀들 프로젝트 중에서 우수한 프로젝트 성과물들을 함께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